네, 안녕하세요. 본명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대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대비 계획. 네, 일명 충무계획이죠. 네, 전시를 대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대비 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항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절대 이 부분에서 틀릴 게 없습니다. 비상대비 계획에서도, 이 파트에서도 늘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범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각 계획별로 있죠. 지침, 기본, 집행, 시행, 실시 계획별로 누가 작성을 하고 또 그 작성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와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심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을 하냐. 예. 각각의 이 작성을 누구하고 협의, 심의, 승인, 그다음 확정된 계획을 누구한테 통보하는지 이 부분들이 늘 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여기 비상대비 계획에서는 포함 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기본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 10가지, 3가지 있는데 그 포함되는 사항도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침부터 기본 지침 작성하는 절차와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뭐 기초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계획이 보면 민방위나 재난안전법에도 계획이 있죠. 민방위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거기에도 마찬가지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비교해 보면 작성은 모두 다 총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는 지침은 유일하게 비상대비 계획만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거. 다른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 없죠. 그 다음 작성 주기가 조금 틀리죠. 예, 비상대비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하는데 민방위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작성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5년 주기로 작성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대 법령을 공부하기 때문에 4대 법령 간에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도표화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빨리 암기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지침에 포함되어 할 사항 아주 많죠. 10가지. 10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포함되는 사항들도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비상택대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암기를 안 하고서는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부 뭐 저는 그렇게 암기를 하진 않는데 일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앞글자 따갖고 뭐 비비기, 목비전, 자자비그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법을 활용해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징 있는 부분 하나 설명드리면 포함사항 첫 번째 보면 이거 비상사태에 관련돼서 중기적 관점. 예, 이런 부분들도 틀리게 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단기적 관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중기적 관점이고 국내외, 국내 국외에 어떤 변화되는 사항들 그런 것도 지침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의 환경 변화 사항도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 특징 있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뭐 수립 절차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자, 협의자, 심의자, 승인자, 그다음 확정된 계획을 받는 사람, 이 부분들은 뭐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살짝 틀리게 해서 문제를 다 내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기본 계획 수립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 계획은 총리가 작성을 하지만 총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중앙행정기관 장으로부터 기본계획안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죠. 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시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지 소요를 이렇게 알아야만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3단계입니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원 소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심의 조정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죠. 기본계획안을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해서 총리한테 제출하면 총리가 그걸 종합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이런 3단계 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런 부분들은 뭐 기초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거 마찬가지 3대 계획이 있죠. 3대 계획에 보면 기본 지침과 기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주기가 다 조금 틀리죠. 비상 대비 계획은 기본 지침만 5년 주기로 작성한다 있지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 주기로 작성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작성하지만 그다음 민방위 계획도 마찬가지 기본 지침에 대한 주기는 없지만 기본 계획의 주기는 5년이라는 거. 재난법은 지침 계획, 기본 지침, 기본 계획 둘 다 5년 주기로 작성한다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작성 주기도 은근히 헷갈립니다. 비상대비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막 헷갈립니다. 그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 주기, 지침 계획, 기본 지침, 기본 계획, 작성 주기는 5년 주기라는 것을 암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대비 계획은 지침만 5년, 민방위 계획은 기본 계획만 5년, 안전관리 계획은 둘 다 5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면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제 작성하는 거는 집행계획이죠. 집행계획도 1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집행계획은 작성 완료되면 요 세 개 기관장한테 통보가 된다라는 거. 나머지도 다 암기를 하셔야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들 저 강조하고 싶고 자, 여기도 포함사항이 나와 있죠. 집행계획의 포함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뭐 집행계획을 작성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시행계획이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에 어떤 사항을 포함시켜라 하고 이렇게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걸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행계획 작성 필요사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장이 작성을 하죠. 그런 다음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죠. 그런데 통보되는 거는 누구한테만 갑니까? 시군구청장한테만 가죠. 작성은 두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시군구청장인데 내려가는 거는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시도시행계획만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지방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은 어디에도 통보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십시오. 은근히 이런 것을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을 뭐 시군구청장인데 통보한다. 아니죠. 시군구청장인데 가는 것은
시도 시행객만 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자, 마지막 계획이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이 두 사람이 작성하죠. 시군구청장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장이 작성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실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권한 위임 위탁에 보면 이 승인하는 권한도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기관장한테도 위임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어떤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작성한 실시계획은 고로 누가 승인을 한다? 그렇죠. 지정한 이 두 사람이 승인을 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겸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그러면 제주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데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시군구 할 때 이 시에는 행정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장님은 행정시장님이죠. 행정시장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낸 거는 이렇게 시군구청장, 조문에는 다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표현은 왔지만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실질적인 이런 각 지자체장 이름을 딱 넣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기관장 명칭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낸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 뭔가 계획은 상급자로부터 무슨 계획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마찬가지 그 상급 계획을 준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로 다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예? 그 말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라 그러면 국무총리가 기본계획 안을 이렇게 받아서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승인받고 그다음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주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을 준 국무총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시행계획도 마찬가지. 중앙행정기관장이 집행계획을 내려줬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작성하면 이 시행계획 작성한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기관장은 그 집행계획을 준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죠. 그런 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러면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은 실시계획을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합니까? 조문에,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슨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서 표현은 뭐로 되어 있다? 고지된 임무에 따라 일명 임무 고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 예, 그런 사항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준 임무고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언급된 기본 지침과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이렇게 한 장으로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함 사항을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양쪽에 동일하게 포함되는 사항이 있죠? 한 가지. 그죠? 전시 전환에 관련된 사항. 전시 전환에 관련된 사항은
지침에도 포함되고 집행계획에도 포함된다는 거, 이런 거, 특징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출제위원들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문제에 잘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딱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다음은 계획 변경 절차.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계획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걸 알아봤죠. 그러면 그 계획이 원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계획은 뭡니까? 변경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변경은 어떤 절차에서 한다? 원래 계획 수립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여기에 조금 특징 있는 부분을 두 가지를 좀 언급해 봤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보면 계획은 변경은 누가 합니까? 작성자가 그냥 변경하면 되죠. 근데 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하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어떤 경우냐?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총리한테 기본 계획의 어떤 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 요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 이게 유일합니다. 요청하는 사항. 다음으로는 계획 변경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장이 그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그 업체의 장한테 실시계획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시오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업체 실시 계획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경우와 명령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청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것이 유일하고 명령도 마찬가지 업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명령하는 게 유일하게 있다. 이런 특징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미한 사항. 우리 앞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뭐 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는 최초 계획 수립 절차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굳이 뭐 그 원래 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해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건데 굳이 막 여러 절차를 다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뭐 단순하게 용어를 바꾼다든가 수치를 바꾼다든가 뭐 살짝 그 계획의 일부를 뭐 보완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뭐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계획 수립자가 바꾼 다음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죠. 보고만. 보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 핵심은 그겁니다. 계획 수립자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꾼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승인권자한테 최초 그 계획에 대한 승인권자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 일명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사후 보고. 먼저 바꾸고 변경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보고를 한다? 아닙니다. 계획 수립자가 먼저 바꾼 다음에 경미한 거니까 바꾼 다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거에 적용되는 계획은 요 네 가지 계획밖에 없습니다. 기본 집행 시행 계획, 그 다음 실시 계획은 시도 실시 계획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경미한 사항 바꾼 다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침과 업체 실시 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법령에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된 게 없으면 뭐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계획 수립 절차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 경미한 사항도. 그래서 기본 지침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도 반드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합니다. 바꿨다 오면. 그 다음, 업체 실시 계획도 마찬가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승인 받아야 합니다. 기본 지침도 대통령한테 승인 받아야 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 네 가지 계획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바꾸고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계획의 그 변경 절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 기본 계획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변경할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 원래 기본 계획 수립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예. 총리가 바로 변경 못하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어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총리한테 제출하면 총리가 그걸 취합해서 예, 원래 계획 수립 절차대로 국무회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 받아서 이렇게 확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기본 계획의 변경 절차는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우리 법령에 나와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주세요 하고 총리한테 제출해서 총리가 바꾼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확정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절차와 그다음 총리가 직권으로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요청받지 않고 총리 직권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바꾼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국무총리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일반적인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총리가 바꿔야죠.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에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바꾸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도 총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야죠. 조문에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예. 국무총리, 일반적인, 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을 변경할 때는 매번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고 그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총리 직권은 안 됩니다. 총리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 올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네요. 예. 계획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부터 볼까요? 기본 지침에는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둘 다 포함되죠. 10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지침 10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니은. 총리는 중앙정기관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기본계획안을 종합했는데 집행계획을 작성합니까? 기본계획안을 종합하면 뭘 작성해야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작성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살짝 어떤 계획이라는 명칭을 딱 바꿔갖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 때 쭉 이렇게 읽으시면 혹시나 그냥 뭐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잘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죠? 기본 계획 작성한다 그러면 예,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받아 확정한다. 뒤에 내용은 맞네요. 자, 디귿. 중앙정기관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누구한테 통보를 한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집행계획은 확정되면 세 사람한테 준다 그랬죠? 관계 중앙행정장, 시도지사, 지방행정기관장한테 통보를 한다. 네, 맞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까지 풀었으면 거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역 들어가야겠죠? 자, 니은은 틀렸으니까 니은은 제외하게 되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네, 4번. 디귿도 맞으니까.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풀어도 거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리을은, 네, 맞겠네요. 리을 그래도 한번 볼까요?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행계획을. 그렇죠. 시도지사가 작성한 시행계획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승인을 받죠. 이런 식으로 조문에는 그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승인한다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막 뒤로 넣어갖고 이렇게 꼬아갖고 이렇게 문제를 좀 내는 그런 경우가 요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누구한테 통보를 한다? 예, 시도 시행계획은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 가죠. 시군 구청장한테 가죠. 여기 구청장은 그쵸, 자치구 구청장이고 시장에는 행정시장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강의 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계획에서 누가 작성하고 누구와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지 이 사항만 꼭 알고 계시면 뭐 절대 계획 분야에선 틀릴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 예, 계획에서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 지침과 이런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렇죠. 중앙행정장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때 지침과 어떤 자원들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작성하죠. 자,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무총리와 협의를 할 어, 속된 말 하나로 하시면 제가 하나 하면 총리와 뭐 협의할 짬밥이 안 되죠. 중앙행정기관장은 위에 상위에 있는 어? 뭐 어떻게 보면 기관장인데 국무총리가 그렇죠. 국무총리한테 승인을 받거나 그래야지 협의할 대상은 아니죠. 총리가 안을 작성하면 누구와 협의를 해야겠습니까? 예.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 기본계획안을 총리한테 제출하면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받아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죠. 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꼬아놨죠. 답은 1번이네요. 틀렸으니까. 자, 2, 3, 4번도 다 맞는 표현이라고, 맞는 표현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행정위원장은 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렇죠.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그렇죠. 집행계획은 그 상위에 있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니까 기본계획 따라서죠. 그 기본계획은 누가 줍니까? 네, 국무총리가 내려주죠. 그래서 집행계획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총리 승인 받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3번도 그런 식으로 누구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무슨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그러니까 시행계획 작성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받아야 합니까? 집행계획을 받아야죠. 누구로부터?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그래서 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마찬가지. 상위, 시도지사의 상위 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승인받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시행계획은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된다라는 거. 근데 지방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은 어디에도 통보되는 게 없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4번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맞는 편이죠.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총관리 대상 업체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원관리 중앙기관장 승인받는다. 중총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받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시행계획 받는 거 없습니다. 예.
업체의 장은 뭘 바탕으로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예, 고지된 임무, 일명 임무고지서죠. 임무고지서. 임무고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있습니다. 뭐 계속 문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 조금 뭐 한 서너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런 문제구나. 아, 이런 부분을 틀리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지침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외에도 비상대비계획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지침 포함 사항 10가지를 말하는 거네요. 예,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억 맞으니까 기억 들어가는 거 고르면, 어우,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 하나만 풀어도 예,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실시 계획은 시도지사로 통보된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작성해서 우리 실시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게 있고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이 작성하는 실시 계획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실시 계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작성해서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받는다?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누구한테 승인 받으면 됩니까? 이 계획, 시행 계획 내려준 시도지사인데 승인 받으면 되죠. 예, 시도지사 건너뛰어서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승인 받을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들어가고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두 개 풀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니은은 다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훼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비상대비 관련돼서 정보 시스템은 누가 구축한다? 모든 우리가 시스템 나오는 게 재난안전법에 많이 나오죠. 시스템 구축. 모든 시스템, 4대 법령의 모든 시스템은 누가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뭐 예비군법 제외하고 음, 비상대비법과 재난안전법의 시스템 구축은 모두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한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시스템 구축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리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지도 심사 뒤에 나오지만 지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죠.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를 한다? 기관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우리 뭐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이런 정부 기관에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지도는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고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지도는 해당 그 업체 소속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지도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국가정보원장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권한만 있지 시스템 구축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예, 문제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간 1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문제는 1분 이내에 뭐 아주 긴 지문이 아닌 한은 모든 문제는 1분 이내에 푼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딱 시간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은근히 1분이 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좀 공부를 하시면 한 30초 이내 네, 거의 다 푸십니다. 근데 최대 제가 뭐 1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음, 최대한 1분 이내는 푸셔야 합니다. 뭐더 빨리 푸시면 더 좋고. 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다 푸셨죠? 예, 뭐, 훨씬 이전에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지침 수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예, 기본 지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총리는 2년마다 지침을 작성한다. 지침 작성 주기는 몇 년요? 5년이죠, 5년. 예, 지침은 총리가 작성해서 지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누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대통령 승인 받아야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침 포함되는 사항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비상사태 효율적 대응 전략 포함되죠. 자원소량 산정 기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침 포함 사항과 집행계획 포함 사항 두 가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면 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디귿. 총리가 지침을 대통령 승인받아서 모든 비상대비 책임기관장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우리 지침은 확정되면 누구한테 주게 돼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주게 돼 있죠. 우리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에는 세명이 포함되어 있죠. 세명이 중앙, 지방행정기관장,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시군, 구청장이죠.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장한테만 내려주면 되니까 이 모든 비상대비 책임기관장한테 주면 안 되겠죠. 예, 여기에 지금 막 지방행정기관장,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리을 총리는 예,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침 작성하는 5년이죠.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과 디귿이니까 2번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쭉 본 비상대비 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예,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뭐, 계획과 지침이 있죠. 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한테 내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지침 하죠. 그다음 기본 계획 통보되고, 그다음 집행 계획도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가 되죠. 그래서 뭐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되는 거 이렇게 계획 지침 다 하면 최대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모든 계획이 있으면 이 중에서 누구와 협의하는 계획이 있고, 또 누구의 심의를 거치는 계획이 있고, 통보되는데 누구한테만 딱 통보되는 계획이 있고, 막 좀 그런 특징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먼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계획. 모든 계획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거 아니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본 계획안과 집행 계획. 요거 작성을 누가 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작성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는 계획은 모두 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한다는 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기본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국회에 통고되는 것도 기본계획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되는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딱 알고 계시면 문제에 어떻게 표현이 나오면 바로 아, 이건 무슨 계획,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딱 보고 그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실 때 딱 요령 있게 딱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 저가 강조를 했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게 22년도 상반기에 나오는데 갑을병정, 가나다라, 가로가 많습니다. 공백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계획을, 이게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생각했던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갑을 병정을 보기에서 가나다라를 찾아서 여기에 1, 2, 3, 4에 넣어갖고 틀린 것, 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차적으로 한번 갑을 병정 가나다라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갑은 대통령 승인받아서 확정한 뭐를 여기까지 읽으면 갑과 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라니까 대통령 승인 받는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죠. 또 대통령한테 승인 음, 받는 계획은 한 가지죠. 예, 무슨 계획입니까? 기본 계획이죠. 이것만 읽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읽었는데 몰랐다 그러면 국회에 통고를 하였다 그죠? 국회에 통과하는 계획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본 계획밖에 없다라는 거. 대통령 승인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지침과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통령 승인 받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두 가지 지침인지 기본 계획인지 알기가 힘들죠. 근데 국회 통과했다니까 국회 통과는 기본 계획밖에 없죠. 그러면 가는 기본 계획 딱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그 기본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또 국회에도 통과하고 중앙행정기관장한테 통보를 합니까? 예, 국무총리죠. 예, 이렇게 해서 갑을 찾고 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통고 딱 보면 기본계획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을은 갑으로부터 예, 국무총리죠. 국무총리부터 통보받은 뭐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통보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지침과 기본계획 두 가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한 뭐에 관해서 협의를 응하였다. 좀 국무총리로부터 받아갖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는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는 것은 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총리부터 받아서 무슨 계획을 작성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집행계획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집행계획이고 나는 예, 가는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은 집행계획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협의에 응했다니까 요 주어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였다. 예, 그렇죠. 집행계획의 협의는 누가 한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병은 모릅니다. 갑은 아까 총리라 했죠. 총리에 대해서 통계 변경을 요청했다. 총리한테 통계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바꾼다라는 거죠. 그 기본 계획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예. 자, 다음은 정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 달을 시군구청장인데 통보했다. 예, 계획에서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되는 계획은 뭐밖에 없습니까? 시도 시행계획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은 누구다? 시도지사는 예, 확정된
시행 계획을 시군구청장인데 통보하였다. 예, 그렇죠.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되는 계획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되는 게 뭐지 하고 계속 고민하면 이 문제 엄청 풀기 힘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갖고 아 이게 무슨 계획, 그 무슨 계획을 따지면 아 이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하고 누구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절차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 한번 볼까요? 1번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으로 기본 계획 중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한다.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총리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한 다음에 지체 없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경미한 상황이니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이런 절차 받을 필요 없죠. 바꾼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경미한 사항 문제 나오면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바꾼 다음에 그 승인권자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 자, 2번. 총리가 직권으로 기본 계획의 인력 자원에 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예, 통계 변경도 경미한 사항이죠. 마찬가지. 예, 총리가 직권으로 변경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면 되죠. 예, 총리가 뭐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격이 안 맞죠, 격이.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예, 이 아랫사람하고 협의를 할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예, 전혀 격이 맞지 않은 절차입니다. 답은 1번이었노. 2, 3, 4번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시군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예,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계획은 실시계획이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군구청장이 시행계획 중,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용어 하나에서 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실시계획 맞죠?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거는. 자, 다른 계획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그런 경우라는 거죠. 미리 자원관리주관기관장과 협의를 거쳐한다. 시군구청장이 자원관리주관기관장과 협의하는 이런 상황은 없죠. 시군구청장이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꿨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하면 됩니까? 시도지사한테 보고만 하면 되죠. 자, 4번.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이 자원관리주관기관장 변경 명령에 따라서 실시계획, 그렇죠. 업체 실시계획이죠. 통계를 변경한 경우. 그러니까 업체 실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변경한 경우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아까 경미한 사항 그 승인 생략할 경미한 사항은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받지 않는 계획은 뭐가 있다 그랬죠? 예, 기본 지침과 업체 실시 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바꾸더라도 원래 그 계획 수립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제가 그랬죠?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승인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네, 오늘은 비상대비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열공!